길이와 시간 8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마무리 학습 내용을 풀어봅시다. 수학책 102, 103쪽의 생각수학은 풀이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등교했을 때 담임선생님과 교실에서 풀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104쪽부터 109쪽까지 풀어봅시다. 수학책 104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105쪽 4번까지 풀고 나서 영상을 다시 재생해주세요. 1번, 물건에 표시한 부분의 길이를 자로 재어봅시다. 색연필 심의 길이는 4mm입니다. 초콜릿의 길이는 6cm, 5mm입니다. 2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봅시다. 4cm, 9mm를 밀리미터로 바꾸어 봅시다. 1cm는 몇 밀리미터와 같을까요? 10mm입니다. 그럼 4cm는 40mm와 같습니다. 그래서 40 더하기 9, 49mm입니다. 3510m를 킬로미터와 미터로 나타내 봅시다. 1km는 몇 미터와 같을까요? 1000m입니다. 그럼 3000m는 3km와 같습니다. 3000m를 3km로 바꾸면 510m가 남습니다. 답은 3km, 510m입니다. 1분 15초를 초로 나타내 봅시다. 1분은 몇 초와 같을까요? 60초와 같습니다. 60초 더하기 15초, 75초와 같습니다. 150초를 분과 초로 나타내 봅시다. 150 빼기 60은 90. 90 빼기 60은 30. 1분, 1분. 그리고 30초. 150초는 2분 30초와 같습니다. 3번, 단위를 잘못 사용한 친구를 찾아 문장을 옳게 고쳐봅시다. 슬기의 말을 살펴봅시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데 80분이 걸렸습니다. 영화 한 편의 시간은 대부분 80분에서 120분 정도이니 알맞은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지혜는 쌀 한 톨의 길이가 약 6cm라고 했습니다. 6cm는 제 검지손가락 길이와 비슷한데 쌀 한 톨의 길이는 훨씬 작아요. 6cm를 6mm로 고쳐야 합니다. 수일이는 1km를 걸어가는데 약 30초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30초를 30분으로 고쳐야 합니다. 도영이는 85초는 1분 25초라고 말했습니다. 85 빼기 60은 25. 1분 25초가 맞습니다. 수학책 105쪽 4번, 지혜와 슬기 중에서 누가 얼마나 더 오래 통화를 했는지 알아봅시다. 표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두 사람의 통화 시작 시각과 통화 종료 시각입니다. 통화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통화 종료 시각에서 통화 시작 시각을 뺍니다. 지혜의 통화 시간을 구해봅시다. 11시 44분 52초 빼기 11시 40분 10초입니다. 세로 세모로 계산해요. 52초 빼기 10초는 42초, 44분 빼기 40분은 4분, 11시 빼기 11시는 0. 지혜는 4분 42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슬기의 통화 시간을 구해봅시다. 1시 38분 50초 빼기 1시 34분 12초입니다. 50초 빼기 12초는 38초. 38분 빼기 34분은 4분. 1시 빼기 1시는 0. 슬기는 4분 3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4초 더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5번, 모든 친구들과 만날 수 없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 내용과 걸린 시간을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시간을 재어 적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한 내용에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 10장 개기 1분 30초, 양말 신기 24초처럼요. 시간을 잴 때는 시계의 초바늘을 보거나 핸드폰의 스톱워치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수학책 106쪽 탐구 수학 1번 슬기네 가족은 희망호수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희망호수공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봅시다. 슬기네 집에서 희망호수공원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경로 1번과 연두색으로 표시된 경로 2번입니다. 경로 1번과 경로 2번의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 경로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경로 1번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도로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하니 3km 500m 더하기 7km 500m입니다. 500m 더하기 500m는 1000m. 3km 더하기 7km는 10km. 10km 1000m입니다. 100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1km입니다. 경로 1번의 거리는 11km입니다. 경로 2번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도로 디귿과 리을 미음의 길이를 더하니 4km 200m 더하기 5km 300m 더하기 2km입니다. 200m 더하기 300m는 500m. 4km 더하기 5km 더하기 2km는 11km. 경로 2번의 거리는 11km 500m입니다. 그래서 경로 2번이 경로 1번보다 500m 더 깁니다. 수학책 107쪽 2번 슬기는 희망호수공원의 지도를 구해 어떤 산책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출발점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더 짧은 이동거리를 구해봅시다. 희망 1길과 2길을 지나는 이동거리를 수직선에 나타내봅시다. 수직선 눈금 한 칸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0에서 1km까지 눈금이 10개 있어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그래서 눈금 한 칸은 100m입니다. 희망 2길의 거리인 1km 900m를 수직선에 표시해봅시다. 1km는 1000m이니 10칸. 900m는 9칸. 19칸만큼 표시해요. 수직선의 마지막으로 표시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3km 100m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희망 1, 2길을 지나 전망대까지 가는 거리는 3km 100m입니다. 희망 4길과 3길을 지나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봅시다. 희망 4길의 길이는 800m이니 8칸입니다. 희망 3길의 길이는 2km 500m이니 20칸 더하기 5칸은 25칸입니다. 수직선의 마지막으로 표시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3km 300m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짧을까요? 희망 1길과 희망 2길을 지날 때 200m 더 짧게 이동합니다. 수학책 108쪽 3번 슬기가 만든 가족 나들이 계획표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봅시다. 표에는 나들이 순서, 시간, 일정과 장소, 이동거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도 마을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아요. 지난번에 서대문구 스토리맵입니다. 이번에는 지도에 걷기 코스를 표시했어요. 거리와 시간도 지도 앱으로 직접 찾아보았답니다. 이 거리와 시간은 걸어서 이동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출발 시간은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만약 주말 아침에 가족들과 집을 나선다면 9시부터 나들이를 시작한다고 계획해요. 그리고 일정과 거리, 시간을 참고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홍제천 산책로에서 봉수대까지 가보고 싶어요. 그럼 하늘색, 빨강색, 고동색 코스 순서로 이동해요. 수학책 109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1번 순서의 하늘색 코스 내용을 적어요. 오전 9시에 출발해서 35분 동안 홍대천 산책로에서 서대문구청까지 이동합니다. 이동 거리는 2km 300m예요. 2번 순서의 빨강색 코스 내용을 적어요. 9시 35분부터 18분 동안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옹달샘까지 걸어가요. 이동 거리는 1km 200m예요. 3번 순서의 고동색 코스 내용을 적어요. 9시 53분부터 20분 동안 안산옹달샘에서 봉수대까지 걸어요. 이동 거리는 1km 400m예요. 홍대천 산책로에서 9시에 출발하면 봉수대에 10시 13분에 도착해요. 4km 900m의 거리를 걸어요. 실제로 가보면 계획보다는 오래 걸린답니다. 어른 걸음 속도 기준으로 시간이 계산되어 있고 중간에 경치 구경도 하고 휴식도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도 자료를 보며 가족 나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